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2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이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대형 테크주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는 2만 선을 최초로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기술주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뉴스들을 쏟아낸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22% 하락한 44,14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2% 상승한 6,08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7% 급등한 20,034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장보다 2.72% 상승한 5,027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AI 반도체 지수는 2.99% 오른 1122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3.1%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 2.3%, 메타 2.1%, 테슬라 5.99%, 구글의 알파벳 5.5%, 브로드컴 6.6%, 넷플릭스 2.5%, AMD 1.8%, ARM이 4.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1위 애플은 0.5% 하락했습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오전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05 상승한 4.271%를 가리키고 2년물이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4.1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지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월가의 예상과 일치하며 연준의 12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 수치 0.2%, 2.6%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졌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CPI에서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11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3%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인데요.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97.5%,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2.5%로 반영됐습니다. 0.25%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 6% 더 높아졌습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금리 B컷을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3.25%로 50bp 2단계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으며 지난 10월에도 금리를 2단계 50bp 내렸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7종목 가운데 5종목이 신고가를 수립하며 나스닥 상승세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에 S&P 500 기술주 실적을 추종하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XLK는 1.46%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1980년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인 $250를 넘어서 장중 250.8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통한 소프트웨어 출시 소식과 함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0.52%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도 잇따라서 역대 최고가를 썼고 테슬라도 역시 21년 11월 수립한 사상 최고가 414.5달러를 3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를 공개한 후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AI 칩 개발 가속화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시장 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강화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424.7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6.63%나 뛰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 주가가 5.6% 밀리면서 다우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보험 부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가 투자자의 날에 맨하튼 금융중심가에서 총격 살해된 후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0.84% 밀렸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 제너럴 모터스 전날 장 마감 후 로보택시 개발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해당 사업체 크루즈를 GM 기술팀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1.33% 하락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는 2026년부터 미국 내 노선에 최고 수준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운영하겠다고 밝혀서 주가가 11.06%나 급등했습니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선임 투자 전략가 톰 헤인리는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상대로 시장 상승 동력은 더 강해졌으며 연말 랠리를 방해할 요소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오늘 좋은 소식은 CPI가 놀라울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디스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정체됐다는 것이라면서 연준이 12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살아있으나 내년 초에 인하 행보를 일시 중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임의소비재 2%, 에너지 0.02%, 금융 0.26%, 테크놀로지 1.5%, 통신서비스 3.08% 이렇게 5개 업종이 오르고 필수소비재 0.63%, 헬스케어 1.3%, 산업재 0.19%, 소재 0.37%, 부동산 0.24%, 유틸리티 0.57% 이렇게 6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집계하는 VIX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4.23% 낮은 13.58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의 추가 제재를 합의하자 3일째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 대비 2.48% 오른 배럴당 70.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WTI 종가가 7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2월물 브렌트유는 1.84% 높아진 배럴당 73.5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EU는 이날 유럽연합 대사들이 그림자 선단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관련한 15번째 제재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흐름을 제한하는 EU의 제재가 시행된다면 석유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유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일부를 직접 제한하거나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4% 뛴 온스당 2,75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는 절상됐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24% 오른 106.65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영상 곧 업로드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